잠시 뒤 오후 2시 법원에서 6년 전 발생한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선고가 나옵니다. 관련해서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임주혜 변호사가 나와 있는데요. 관련한 사건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무려 6년 7개월 전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는 5년 10개월 만인데 1심 선고가 나기까지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 이유를 먼저 여쭤볼게요. 흔히 이 재판을 두고 누구도 빨리 선고 나기를 원하지 않는 재판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만큼 사안이 굉장히 오래전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뭐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연루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선고 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실제로 정기적인 법원 인사 때문에 재판부가 여러 번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무려 6년 7개월 전에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에 의회가 굉장히 서로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표적인 그 안건들이 공수처법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부분들을 이제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빠르게 처리하려고 했던 점들이 문제점으로 꼽히면서 이 양 당이 정말 극으로 치닫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안건 산정을 막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당시 그 당의 관계자들이 최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부분이라던가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부분, 결국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해서 국회에서의 어떤 소란 행위, 특히 정상적인 의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 문제가 있었다. 이 가운데 폭력 행위가 있었으며 감금 행위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재판까지 이어졌던 사안인데요. 워낙 지금 화면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증인도 많았고 이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뭐 신문 절차도 길었고 재판이 오랜 기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도 여러 차례 교체가 되면서 다시 한번 그 재판을 갱신하는 과정들까지 더해져서 사실상 5년 넘게 거의 6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1심 재판만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곧 있을 이제 2시에 있을 선고 역시도 1심에 대한 판단입니다. 예. 양측이 이제 항소하고 또 상고를 하게 된다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까지 최종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아져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금 다수의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심 판결 역시도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자료화면 나가고 있는데 당시 국회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뭐 동물 국회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었는데 앞서서 나경원 의원이 법원에 출석하던 모습도 보고 오셨고 전해진 얘기에 따르면 송원석 원내대표랑 이만희 의원도 법원에 지금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형사재판이잖아요. 피고인들이 꼭 출석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이기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피고인들은 형사재판에는 출석 의무를 부담합니다. 예. 만약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구금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원칙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하는 것이고 경미한 사안이라던가 별도로 허가를 구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정치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자 예. 지금 앞서 나경원 의원이 어떤 메시지를 발표한 것처럼 예.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에 대한 입장 발표가 이 선고 이후에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의견 표명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출석을 할 것으로도 보이고요. 예.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이 얘기를 나눠봤던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징역 2년이 구형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높은 형량이 구형되었다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이고 사실상 이 국회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그 외에 일반 형사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징역형, 결국 집행유예 형이 나오더라도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물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다시 오늘 주어지는 형량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겠지만 네. 1심 판단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생각이 되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쭉 갖고 있던 논리는 일관됐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측의 어떤 그런 폭거 행위,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런 폭력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이 정치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였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재판부가 과연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물리적인 충돌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 이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을지라도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 문을 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뭐 문을 닫으려고 또 이걸 막고 있는 상황들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정당한 행위로서 포섭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재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선고를 앞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이 27명이나 되는데 오늘 이 2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모두 나오게 되는 거고 특히 변호사께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또 혐의는 굉장히 어찌 보자면 간명했습니다. 네. 국회 선진화법 위반, 그러니까 이 회의장 내에서 어떤 폭력 행위 등으로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하였는가 네.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이배 의원에 대한 감금 부분, 과연 실제로 다수가 어떤 폭력 등을 사용해서 감금하였다는 부분은 예. 형사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감금까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으로 꼽힙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패스트트랙 자체, 이 패스트트랙으로 넘긴 것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 차원에서 이런 행위들을 한 것이 문제 없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논거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지금 일정 부분 폭력 행위라던가 물리력이 행사되는 측면은 영상으로 모두 남아 있고요. 예. 당시에 이 부분이 사실상 생중계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상당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오늘 있을 선고는 이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과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오는 28일에 또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당을 할 것 없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예정되어 있고 이제 판결 결과를 지금 받아보게 되는 상황인데 쟁점으로 보자면 결국 이런 무력 충돌 행위라던가 물리력의 행사를 정당한 정치 행위의 일환으로 네. 재판부가 바라볼 것인지 예. 그 부분이 하나 쟁점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 일부 부분이라도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던가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인정이 된다면 과연 양형 기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작을 받아서 어떤 형이 최종적으로 내려질지 그래서 의원직 상실형이 일심에서 내려질지도 쟁점이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지금 정치권에서 문제가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거나 혹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이 이제 상실이 되는 거고 피선거권도 이제 박탈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검찰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들에 대해서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에게도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이 실형을 구형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좀 가지는 거고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이 형량이 다르게 구형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의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벌금 300만 원이 구형이 됐는데 이분은 인정이 되더라도 의원직 상실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로 가담했느냐에 따라서 구형량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나오고 있는 건 검찰에서 구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형보다 재판부는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봉우라면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 좀 더 많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주요 구형 사례들을 좀 보자면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의원에게도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지금 송원석 의원에게 징역 10개월 지금 선고가 된 네. 이 구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 구형대로 이루어진다면 의원직이 상실이 그렇습니다. 되고 그리고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선거의 출마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일단 구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건 앞서 살펴봐 주신 것처럼 가담의 정도에 따라 좀 차등을 둔 것 같은데요. 당시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제 이때 일명 그 빠루 논란 같은 예,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불거졌는데 물론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이것을 민주당 관계자나 경호처 측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용을 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빠루를 들고 이야기를 한 그 것이다라고 장면을 지켰었죠. 그렇죠.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부터 좀 더 높은 구형이 내려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디까지나 구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최종적인 선고 결과와는 충분히 다를 수 있는 측면이어서 예. 이제 이 부분에 따라 좀 차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구형량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나경원 의원한테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또 황교안 전 총리한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잖아요. 근데 이제 송원석 의원한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까지 추가가 됐거든요. 이 벌금이 같이 나온 경우는 또 뭔가요? 사실 이 형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 구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고가 아니기 어디까지나 때문에. 그렇죠. 어디까지나 행위 양태라던가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국회에서의 어떤 진입을 방해한 부분이라던가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그리고 공동 감금에 가담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구형은 사실상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 좀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오늘 있을 그 선고 결과인데 예. 핵심은 과연 선거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이 내려질 것인가, 집행유예형이 나오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선고가 있지만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고도 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사실 대상으로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오늘 선고 결과가 향후에 있을 재판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입니다. 예. 물론 뭐 항소심과 대법원으로 가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해도 1심에서 이미 굉장히 장기간 재판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사실관계를 제출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어 있고 비교적 좀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라고도 분석이 되는 것이 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저 상황이 누가 관여했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이미 다 확인이 되어 있어서 1심 판단이 뭐 항소심과 대법원에 가서 어떤 법리적인 쟁점이 뒤집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사실관계 자체가 1심에서는 폭력 행위로 보았던 것이 갑자기 폭력 행위가 아니다 내지는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볼 확률은 좀 없어 보여서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1심 선고다라고 예. 여겨지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이제 워낙 가담자가 많기도 하고 27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져야 되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이 재판에 있어서의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설명을 덧붙였는지 각 가담자별로 그 죄목을 나열하고 이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가담자가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어떤 인물부터 선고가 나올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비교적인 좀 가벼운 형량이 내려진 혹은 중형이 내려진 순서대로 이게 어떤 뭐 선고의 기준 순서가 기준이 있는 겁니까? 꼭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복잡할 수도 있는 부분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가담자가 또 공동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행위는 이 한 피고인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판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찌 보자면 굉장히 간명한 사안으로도 보여집니다. 과연 이런 예. 지금 화면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도 법원에 이제 입장을 한 모습이네요. 현장음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재판 끝에 결국 정의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바람이 네, 황교안 전 총리의 법원 출석 모습도 보고 오셨고요. 가장 큰 형량이 구형된 게 아까 말씀해주신 나경원 의원 2년인데 나경원 의원이 최후 변론에서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 또 나경원 의원이 조금 전에 출석을 하면서도 이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핵심 쟁점은 당연히 그 상황에서 이 의원들의 행동이 과연 정당한 의원들의 활동이었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부분에 재판부가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좀 씁쓸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이런 충돌 장면, 어떤 무력적인 부분, 폭력적인 행위, 이 부분이 지금 오히려 의회가 아니라 밖이라면 어떤 판단을 했을까 예.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 이것이 국회라는 공간을 넘어서서 밖에서 이런 충돌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것이 폭력 행위라고 받아들여질 정도의 예. 그런 물리력의 행사라는 부분은 저도 확인이 됩니다. 다만 정치적인 당시의 충돌이 불가피했고 이런 충돌이 사실 국회에서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맞죠.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정상적인 정치 행위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거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관행처럼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국회법도 이렇게 국회 안에서의 이런 무력행위나 충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그런 일명 국회 성진화법 같은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데 오히려 가장 이 국민들의 마음을 잘 담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공간인 국회에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느냐라는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좀 씁쓸한 범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사실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2012년에 개정된 국회법의 주요 일부 조항을 부르는 별칭이라고 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뭐 국회에서 일어나는 관행적인 충돌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밖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이 되는데 국회 안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걸 볼 건가의 여부가 좀 쟁점이거든요. 기준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거? 그렇죠.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일명 국회 성진화법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의 어떤 폭력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어찌 보자면 당연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보여지지만 지금 이 정치적으로 충돌이 있는 상황에 우리가 저런 모습을 흔히 봐왔습니다. 뭐 의장석을 점거한다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오히려 한쪽은 문을 닫고 한쪽은 그 문을 뚫고 나가려고 예. 하고 어찌 보자면 자주 보던 모습인데 당시에는요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긴 했습니다. 예. 영상으로 보시더라도 일촉즉발의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인정이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서로 밀고 밀리고 의원가를 점거하고 동료 의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굉장히 한눈에 보더라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재판부도 그 부분은 고심할 것 같습니다. 예. 폭력 행위는 모든 유형력의 행사가 폭력 행위로서 당연히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폭력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언어적인 폭력도 폭력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 무기를 사용했다면 그건 흉기를 휴대한 더 강력한 폭력의 일종이라고도 보여지고 예. 협박을 했어도 폭력의 일종인데 지금 2시를 조금 넘긴 2시 5분인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고 공판이 지금 막 시작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27명에 대한 선고가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2시 5분, 2시를 조금 넘긴 2시 5분에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고요. 그러면 변호사님, 재판이 시작되면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선고를 시작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먼저 인적사항부터 확인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인적사항 같은 부분, 누구 출석했는지 같은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고 이제 판결문을 이제 읽는다고 표현할 수 있는 예. 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선고 즉시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이 선고 기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예. 재판장 안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사자도 꽤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의원들이 속속 출석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당초 2시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워낙 또 취재진도 많이 몰려 있었고 네. 좀 시간이 조금은 지체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한 5분 정도 지나서 아마 이 선고 공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예. 보이고요. 지금 피고인의 출석 여부를 아마 지금 확인하고 있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누가 출석을 했는지 이제 출석 이 개인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있고 이제 이 사건의 경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의 경과가 워낙 길기도 했고요. 예. 지난 어떤 6년 전의 사안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왜 이런 행위가 일어났는지부터 해서 당시에 어떤 이런 정책적으로 이런 의안 통과를 놓고 패스트 트랙을 놓고 충돌하고 있던 상황들, 2019년도에 있었던 이 상황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개요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 숫자가 많아서 재판 진행에 오래 걸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사건 경과까지 다 설명한 후에 이제 선고를 바로 판결문을 읽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판결문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이고요. 네, 이제 같이 이제 사건 경과를 설명하면서 아마도 재판부도 그런 부분에 좀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5년 넘게 걸렸다. 네. 5년 10개월이나 걸렸다는 부분이 있는데 5년 10개월이나 걸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증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이들이 서로 다 증인인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영상으로 보자면 워낙 많은 인원들이 지금 연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증인도 너무나도 많았고 또 증인으로 채택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도 증인 신청에 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주신문, 반대신문이 이어지고 그렇다 보니 피고인의 숫자 자체가 많아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증거 파일도 워낙 많고 예. 양측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대척점에서 서로 다른 사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간이 불가피하게 예. 오래 걸렸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예. 봅니다. 이제 예, 곧 이제- 선고를 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관련된 증인이 50명이 넘고 증거 파일 수도 수백 개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판 진행이 지금 조금 다소 오래 걸리고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선고 결과가 나오면 이제 바로 집행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벌금 같은 경우에는 뭐 추후에 납부하면 될 것이고 징역형이 나오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지만 1심인데도 이 판단에 대해서 정치 활동이 바로 이제 금지되는 겁니까? 그렇지 그렇진 않습니다. 않습니까? 확정이 돼야지 당연히 의원직이 상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3심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1심은 어디까지나 1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와도 바로 구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예,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징역형이 나온다고 해도 바로 구속되기보다는 한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릴 거라고 보고요. 지금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의원직 상실형이 만에 하나 나온다고 해도 하더라도. 당장 의원직이 상실된다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나온 형량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이것 역시도 굉장히 긴 시간 재판을 통해서 양측이 총력을 기울여 싸운 결과로서 나온 형량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초할 만한 그런 사실관계들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달라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결론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없어서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확정 선고라는 게 3심까지 받았을 때 그게 확정 선고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건 네. 최종적으로는 양측이 만약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확정시킨다면 네. 1심만으로도 확정이 되겠지만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그대로 확정으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이고 아마 지금 재판에서 어떤 혐의가 문제되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계속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국회법 위반, 공동감금 같은 이런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받은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도가 높은 1심 선고인데 이번 선고 결과가 앞으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주목이 되거든요. 확정 선고가 나야지 그게 진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때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예. 7개월 이내라도 상소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렇게까지 빠르게 진행되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고요. 물론 어떤 소송 절차에 따라서 이 송달을 하고 이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하는 기한들이 있어서 예.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을 제하더라도 7개월 안에 선고가 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약 그 지방선거 전에 확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오늘 어떤 형량을 받아놓으면 정치적인 생명에 있어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추후에
만약 유죄로서 징역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의원직 상실령이 나오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도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당연히 어떤 선거에서 겨루고 있는 상대방이라던가 아니면 내부적으로도 공천을 놓고 경쟁하는 누군가의 당내에서도. 입장에서는 예.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뭐 사법 리스크다라고도 예. 불려지는데 사법 리스크는 여러 리스크들 중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1심에서의 판단이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 있어서 지금 현직 의원들 내지는 이제 앞으로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뭐 전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 모두에게 큰 리스크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오늘 만약 뭐 무죄라던가 의원직 상실과는 관련이 없는 정도 수준의 형을 받게 된다면 예. 일정 부분 또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라는 예. 평가가 가능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확정 판결이 아니어도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중요성도 상당한 재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조금 전에 이번 재판의 쟁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이 행위를 폭력 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이 최이배 의원 당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에 대한 감금 여부 이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감금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뭐 의도가 된 건지 여부가 주요 쟁점인데 사건 당시 영상은 있어요. 그리고 보좌관들의 뭐 증언도 있는데 이런 어떤 물적 증거들이 오늘 선고에 효력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역할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원래 감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죄질이 좋지 못한 그렇죠. 행위입니다. 뭐 자동차에 문을 잠가놓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피해자를 어떤 집이라든가 일정 장소에 구금하고 외부와의 어떤 연락을 차단하는 행위가 감금이기 때문에 중죄인데요. 그런데 또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쟁점이 있는 것이 감금이 되었다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감금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좀 재판부도 쟁점으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감금 상황이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면 실제로는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또 그런 논리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짚고 넘어갈 건 어떤 상황에서든요. 그 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뭐 지금 뭐 쇼파로 막아두었다, 뭐 발까지 사용했다 이런 보좌진들의 증언도 있었는데 6시간 동안 그랬다고요? 그렇죠. 예. 그 행위 자체가 뭐 올바르다거나 정당회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감금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부분은 아마 양측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예. 감금이 인정된다면 이제 공동 감금 여러 명이 함께 또 감금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처벌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선고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관련 선고 소식 나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검찰의 구형량을 좀 보면 원외 인사들에게도 좀 가볍지 않은 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실형 선고부터 벌금형까지 다양한데 이게 현직 의원이냐, 당시엔 현직이었지만 지금은 뭐 원외 인사냐에 따라서 뭐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사실 그런 부분들 전직 의원이냐 현직 의원이냐 그 당연히 본인의 지금 현재의 신분에 따른 차등은 전 있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당시에는 뭐 의원이나 보좌관의 신분이었을 거지만 예.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행위 양태에 따른 차등이 있었으리라고 보고요. 강효상 전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 원, 뭐 민경욱, 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 정도가 지금 구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중요한 것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오늘 있을 선고 결과가 중요할 것 같고 이들 역시도 현직 의원은 아니지만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전직 의원이어도 앞으로 있을 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또 정치적인 불이익이 그렇죠. 충분히 있는 사안이고 어쨌든 이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과입니다. 전과자가 되는 빨간 전과, 줄. 그렇죠. 우리가 전과라고 볼 수 있는 측면, 형사재판의 그 중요성과 무게감을 고려할 때 현직 의원이라면 뭐 더 큰 정치적인 생명에 타격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전직 의원들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처벌의 수위가 귀추가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선고가 만약에 끝나고 나서 피고인들이 이 선고 내용에 대해서 혹은 본인의 어떤 신상적인 발언을 따로 발언을 할 기회나 시간이 주어집니까? 법정에서? 법정에서는 주어지기가 어렵고요. 이제 그런 최후의 본인의 변론에 대해서는 최후 공판, 그러니까 지난번 공판 기일에서 밝히게 됩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제 그 자리에서 앞서 이야기 나눴었던 이것은 정당한 정치 행위였다. 당시에 어떤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발언을 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후 공판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보여지고요. 예, 예. 다만 오늘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황교안 전 총리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면서 재판에 입장을 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마 어떤 선고 결과가 있어도 본인들에게 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든 아니면 좀 불리한 결과가 있든 다시 취재진 앞에 서서 오늘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피고인 명단에 오른 인물 중에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현직으로 지금 맡고 계신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현직 뭐 대전시장이라던가 충남도지사 이런 분들에게도 지금 벌금형이 구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자체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은 박탈이 됩니다. 예. 물론 구형은 벌금이 나 있지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구형 이상이 나올 수는 나오면, 있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구형됐다는 사안이라면 검찰의 판단으로도 행위의 가담 정도가 다른 징역형이 구형된 피고인들보다 가담의 정도가 낮다 내지는 그 정도로 처벌될 수준은 아니었다.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이 구형되었는데 더 높은 형이 선고되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추측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 피고인 명단이 워낙 많습니다. 뭐 전현직 관계할 것 없이 지금 당시에 그 보수당, 그 자유한국당을 이끌었던 자유한국당에서 주요 요직을 맡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어서요.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결과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충돌 사건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거법 개정안이랑 공수처 설치법 등의 안건을 신속 처리하는 그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극심한 대립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그 모습을 자료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어지러웠던 국회 내 상황이고요. 이 사건이 국회 회의 방해, 의원 감금 등 초유의 국회 폭력 사태로 비화가 되면서 이때 연관된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이 대고 기소가 되면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고소고발이 그때 막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검찰이 자유한국당 그 당시 황교안 총리랑 27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 등 총 37명을 기소했고요.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 관련해서 27명에 대한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선고는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선고 결과에 대해서 속보로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다. 변호사님, 만약에 선고가 끝나고 이 피고인들이 내 선고에 대해서 좀 부당함이나 이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법정에서 하는 시간도 따로 있을까요, 혹시?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종료되면 바로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공개하리라고 예. 보고 판결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항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3심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게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선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어쨌든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법치 국가이고요. 예. 나와서 이 재판정 밖으로 나와서 지금 법원 앞에 취재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번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히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결과지를 받아들든 뭐 검찰이든 이 피고인 측에서든 항소나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영상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 우측에는 이 시각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관계자들이 지금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선고 결과가 확정이 되면 짚어주신 대로 2심으로 가게 될 그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뭐 검찰 측도 그렇고 피의자 측도 그렇고요. 어쨌든 항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선거법은 선거법 관련한 거에서는 형량이 상급심으로 가면은 보통 좀 크게 변하나요?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될 때 보통 좀 분위기가 어떤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건 대중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항소심과 대법원으로 가면서 형량이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더 높아질 수도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마 선고 결과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법원 입장에서는 과연 이 무력 충돌, 이 패스트 트랙을 놓고 이 벌인 무력 충돌이 정상적인 범위 내일 것이라고 볼 것인지 이 자체가 무력 행위로 볼 것인지라는 판단을 1심에서 내리는 것이 쟁점이라고 보고요. 오늘 내려지는 판단이 결국 항소심과 대법원으로 가서 더 높아질 것인지 더 낮아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예단이 좀 어려운데 예. 오늘 선고 결과를 보자면은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에서 지금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이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해서 면책 특권의 대상도 저항권 행사의 대상도 아니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재판부가 한 말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고 결과를 좀 예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은데 이 패스트트랙 충돌 자체가 일단 국회의원들이 어떤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책특권 대상도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읽힙니다. 이 전체적인 앞뒤 맥락을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해서 추측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물리적인 충돌 자체 이것은 물리적인 충돌이 맞다. 폭력 행위의 일종이다라고 일단 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뒷부분을 더 봐야 되는 것이 물리적인 충돌 행위가 맞지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측면인지 물리적인 행위가 맞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돼야 된다는 것인지 그 뒷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전달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재판부에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개개인 피고인의 출석 유무를 확인한 이후에 굉장히 길었던 이 6년 전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쟁점들 감금 행위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폭력 행위 등 쟁점별로 좀 나눠서 이제 여기까지 사실관계 설명을 좀 끝낸 것 같고요. 과연 지금 설명한 이 사실관계가 물리적인 충돌로서 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기소될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거는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 불법으로 안건을 패스트트랙 처리하려고 했던 여야 4당에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조금 전에 그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뒷부분도 봐야겠지만 이 주장과는 조금 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사건이 항소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주셨는데 항소로 가게 되면 지금 다투는 쟁점에서 변화는 없이 그냥 똑같다고 봐야 될까요? 뭐 추가적인 기소가 있다면은 이 항소심에서 뭔가 다른 내용까지도 조금 더 더해질 뭐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사실 이미 1심에서 힘을 다 쏟은 재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양측 모두 그러니까 총력을 기울인 재판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된다기보다는 1심에 있는 판단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다퉈볼 부분이 있는지 예. 그런 부분을 좀 추가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어떤 선례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수가 동시에 국회 내에서 어떤 현안을 두고 충돌을 한 이런 사안이 좀 더 이 당시에 좀 전례 없이 좀 격화되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있을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볼 그런 모습들도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이전의 구체적인 처벌 사례나 선례를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1심 결과를 또 예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부분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합뉴스 TV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법원에 따르면
당시 최이배 의원을 폭행했던 의원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고의로 했다는 걸 인정한다라고 법원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거는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도 정확한 그 재판부의 그 판결 언급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 네. 지금 설명 주신 부분이 맞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결국 고의가 인정된다는 건 고의로 일부러 그랬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고의로 감금을 했다라는 걸 인정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고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법적으로 처벌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 의도한 행위다. 이 부분에 의도가 있었다. 미필적 고의도 처벌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예. 어떤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유죄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이 유죄가 된다고 하면 이제 양형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 재판부의 그 정확한 그 표현이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확인할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선고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소식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피고인 명단에 오른 인물들도 좀 살펴보면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있거든요. 현직 대전시장이랑 충남도지사도 벌금형을 구형받은 상황이죠. 그 대전시장이 벌금 500만 원 구형받았고 충남도지사가 300만 원을 구형받았는데 이거 그대로 벌금 받으면은 바로 직 내려놔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1심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벌금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벌금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박탈이 되기 때문에 당장 직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워낙 여러 인물들이 있고 그 태양 양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부분은 결국 최종적인 1심 판결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되어서 오늘 어떤 형이 나온다 해도 일단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당장 내려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정치적인 생명에 있어서는 당연히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있을 2심 선고,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2심 선고가 주로 나오는 건데 지금 검찰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으로 함께 기소를 했단 말이죠. 이 재판도 현재 이제 진행 중인 건데 이것에 대한 1심 선고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 1심 결과 같은 경우에도 오늘 28일에 결심 공판이 있고 나면 이제 그때 언제 선고하겠다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 이르면 뭐 다음 달,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1월을 조금 넘겨서 새해에는 그 판결 선고 결과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두 달 상간으로 결국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도 함께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1심이 선고가 되리라고 보고요. 박범계 의원 등 이제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예. 결국 여러 명이 함께 물리력을 행사했다라는 부분이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혼자 폭행에 가담한 것보다 여러 명이 위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가벌성도 더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사안도 워낙 여러 사람이 동시에 뒤엉켜서 발생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충돌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 그 해당 재판도 오늘 재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예, 지금 재판부에 따르면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현재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죄로 인정하고 양형이 아직 어느 정도 선고가 났는지는 속보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라는 건 검찰 구형과 좀 비슷한 선고형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건가요? 지금으로서? 일단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다라고 한 부분은 예.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이 행위, 지금 이것이 의회 안에서 일어나서 이게 정당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것이지 의회 밖이었으면 폭력 행위라고 볼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예, 드렸는데 일단 재판부도 이런 무력 충돌과 서로 물리력의 행사 자체를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폭력 행위로 보았다라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양형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양형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이것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런 폭력 행위가 불가피했는지 여러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고려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죄로 인정되어도 검찰의 구형보다는 훨씬 더 낮은 형량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행위 양태에 따라선
검찰의 구형만큼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그런 형량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예, 2019년에 사건이 발생했고 2020년 1월에 기소가 됐는데 오늘이 2025년 11월 20일입니다. 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렇게 재판이 지연된 이유는 뭐 때문이었을까요? 일단 관계자들이 많았고요. 이게 섣불리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면 애초에 기소가 되었을 당시에도 이것이 재판부까지 가야 되는 사안이었는가, 예. 잘 대화를 통해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기소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 결국 양당 모두가 이런 부분들이 저 기소가 되면서 무더기 기소가 되면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무더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예. 일단 피고인들이 여럿이었고요. 증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증인이 많다 보니까 자료도 많았고 관련해서 재판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인 상황이 있었다. 재판부도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아까 전에 저희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추후에 뭐 새해나 한두 달 안에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들에게도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1심 결과 어쨌든 비슷한 쟁점을 다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결과에 대해서도 이후 진행될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한 이 기소 사항도 영향을 좀 미친다고 봐야 할까요?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국회라는 특수한 공간에서의 어떤 무력적인 충돌 부분이 지금 어쨌든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공동 폭행 같은 부분 역시도 이것이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의안을 예. 놓고 충돌하는 과정이 있다고 해도 정당화될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어서요. 물론 그 행위 양태라던가 남아있는 그 증거의 정도 그리고 이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본 부분이 있는지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영향을 서로 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네. 지금 재판부에 따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법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라는 양형 이유도 설명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 면책 특권의 대상도 아니고 저항권의 행사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패스트트랙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국회 패스트트랙이 이 법안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니까 무조건 일정 기간 안에 끝내자. 그러니까 일종의 뭐 KTX를 태워서 특별히 좀 빨리 보낸다라는 절차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국회 내에서는 이 절차가 뭐 문제가 있거나 위법한 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것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났을까요? 일단 재판부의 저 워딩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재판부가 지금 죄책이 가볍진 않지만 예.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론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측면이 있었다. 네. 그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앞서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의안의 처리를 좀 더 빠르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나경원 의원 측, 당시의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것이 민주당 측에서 너무나도 빠르게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도 더 거대 당이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런 무력 어쩔 수 충돌이 없이. 있었다는 것이다라는 네.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도 이제 양형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참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무력 충돌이라는 부분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겠지만 당시에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 그 과정이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한쪽 당에서는 이것이 지금 옳다 그르다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과연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이 옳았냐 안 옳았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것을 공론화하고 알리기 위해서 불가피했었다라는 부분을 양형에 있어서 좀 참작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예.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당연히 피고인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사안이라면은 예. 해당 부분을 양형에 참작한다는 건 일부 유리한 정황이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예, 지금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나경원 의원에게 법원이 1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나경원 의원에게 1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라는 속보인데요. 검찰의 구형량은 2년이었습니다. 지금 법원은 1심 선고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 벌금 2천만 원도 의원직 상실형인 거죠.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2천만 원이 나온 것인지 좀 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혐의로 인해서 이 선고가 나온 이런 건지요? 부분은 조금 더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고요. 선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요. 다른 의원들에 대한 그 선고나 지금 어떤 부분으로 지금 이런 벌금 2천만 원이 나왔는지 좀 함께 좀 이야기가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죄가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이 좀 유죄가 인정이 되었고 벌금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혐의점에 대해서 모든 부분 결국 이 무력 충돌에 대해서 어떤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부분이 유죄로서 확인이 된 것 같고 지금 양형에 참작이 되어서 어떤 그 의안에 대해서 공론화하려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검찰의 구형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벌금 2천만 원, 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소식까지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애초에 검찰이 구형한 것이 징역 2년이었는데 벌금형 2천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핵심 쟁점으로 다뤘던 당시 충돌 상황에서의 의원들의 활동을 정당한 부분으로 봤다라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참작했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전 굉장히 중형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죄가 인정이 됐다는 건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무력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측면을 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들이 감안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국회 내에서의 이런 소란행위, 무력 충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는 부분이 감안된 것 같고요. 정확한 어떤 양형 기준에 따른 그런 판단이라던가 각각 개별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량이 내려진 것인지 조금 더 좀 살펴보고 싶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에게 1심에서 2천만 원이 선고된 게 지금 한 개 사건에 대해서만 선고가 된 거고 추가적으로 선고가 또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그 내용을 들어오는 대로 또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1심 선고가 다 마무리가 되고 검찰이랑 뭐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하게 될 경우에 항소는 며칠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제 7일 안에 항소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기간에 따라서 항소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의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 아마 양측 모두 뭐 항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사안이라면은 항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항소를 하게 된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2심과 대법원을 거쳐서 이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혐의들이 지금 아마도 재판이 시작된 지 한 40분 정도, 40분 정도가 예. 흘렀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금 관련자들이 워낙 많았고 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다른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양형 기준과 함께 어떤 형을 좀 선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일단은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인데 의원직 상실형 기준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거법 위반으로 선고가 되면은 예. 의원직 상실이기 때문에 현재 2천만 원이 선고됐다고 한다면 예. 의원직 상실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의원직 상실형이 5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됐을 거 확정이 됐을 경우에 이제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되는 건데 현재 나경원 의원이 어느 혐의에 대해서 2천만 원인지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것인지 지금 저도 조각조각 전해진 짧은 예. 기사 단신으로만 보고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형량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나경원 의원이랑 황교안 전 총리부터 선고가 된 것 같은데 27명 중에 좀 먼저 선고가 된 특별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가장 일단 주된 혐의로서 먼저 이제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아마도 이제 가장 사안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선고가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좀 전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벌금 총 2,400만 원, 그다음에 송원석
송원석 의원은 벌금이 총 1,150만 원. 이렇게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 벌금이냐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혐의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게 1심 선고라는 점이죠. 1심이 끝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오늘 있을 선고는요. 어디까지나 1심입니다. 최종적으로 뭐 의원직이 상실이 되는지 피선권건이 박탈이 되는지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정해지는 기준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양측 모두 항소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어서요. 항소와 상고까지 간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방선거 전에 확정까지 내려지긴 좀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다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법 리스크로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또 다음번 선거에도 나가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굉장한 리걸 리스크,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이 총 2,400만 원,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벌금이 총 1,150만 원을 1심 법원에서 선고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벌금 총 2,400만 원, 송원석 원내대표는 총 1,150만 원의 법이 무너졌습니다. 받았는데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전 대표죠. 전 대표가 지금 이제 끝나고 나와서 예. 이야기를 하는 모습인데 아마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지금 아마 한마디 정도만 하고 계속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패스트트랙 충돌 때문에 이제 많은 의원들에게 오늘 26명, 이제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고 1심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일단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벌금이 총 2,400만 원, 또 당시 당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벌금이 1,90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또 송원석 의원,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원석 의원에게는 벌금 1,15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당시 이제 뭐 바른미래당 의원의 감금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일단은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조금은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2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면 가벼운 또 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해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전과라고 볼 수 있는 동일한 형사처벌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감안된다면은 일단 재판부에서 전체적인 판결문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 이런 폭력 행위에 대해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측면을 명확히 한 것 같습니다. 문제되고 있는 이 국회 일명 선진화법, 국회 내에서의 소란 행위를 금지하는 국회법 위반이라던가 특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부분이라던가 공동 감금 이런 부분들을 일단 문제가 있는 행위였다. 이것은 무력적인 사용이었다, 폭력 행위였다는 부분을 사실관계를 확정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사실관계가 항소심에 가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양형에 있어서 다른 요소가 참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아가서 새롭게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한 측면이 있는가? 이걸 정치행위로 포섭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만 남아있는 것 같고요. 선거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고 확정이 되게 된다면은 의원직 상실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일단 오늘 있는 결론은 1심입니다. 국회법 위반으로는 모두 500만 원 이하라고 확인이 예, 됐습니다. 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의원직 상실과는 관련이 없지만 예.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요. 이게 1심 결과입니다. 일단 유죄의 태양으로 모든 부분이 인정이 됐다고 하면은요.